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FOMC 경계감 속에서 우리 시장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떤 의견을 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님은 오늘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미국에서 9월 고용 지표가 8월보다 조금 좋게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을 인해서 고용 지표 강세로 인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제 본다면은 연준이 파월 의장이 강경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또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증시가 가파르게 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 만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단기적으로 조정도 작은 조정이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우리가 새벽에 발표되는 FOMC 결과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1차적으로는 FOMC 앞두고 좀 조정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고요. 그렇지만은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내주에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변곡점이 시장에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달에 우리가 또 FOMC를 앞두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75bp도 있고 50bp도 있고 의견 차가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의 경제 지표가 여러 차례 이제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조금 예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또 단기적으로 올라온 만큼 좀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신규 확진자 수가 어느새 6만 명에 육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는데 7차 재유행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도 7차 재유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우리 3월에 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 백신 접종 이후에 조금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어서 7차 대유행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모두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상행할 수 있다는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비중은 많지 않더라도 해지 전략으로, 시장 대비 해지 전략으로 한 5% 정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 안에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일동홀딩스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 두 차례 한번 수익을 단기적으로 줬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한 5%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현 구간은 바닥 구간으로 차분한 흐름이고요. 신규 확진자 소식이 여러 차례 나온다면은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비중은 많이 가져가지 않으시되 조금 2, 3%라도 조금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바닥 구간에서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 단기적으로 훨씬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시장이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 쪽에도 투자를 해서 인플레나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그런 이런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원자재 쪽 투자를 밝히자마자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전전일에 가스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올 뻔하다가 밀어버렸는데 가스 가격도 큰 폭으로 빠졌다가요. 다시 한번 더 10%대, 20%대, 미국 그리고 영국 해서 유럽 해가지고 10%에서 20%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또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같은 경우 배럴당 115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어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조치를 하자마자 미국에서 또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또 미국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위해서 유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EU에서 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 조치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행하게 되면은 유가가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중앙 에너비스도 홍구 석유도 다시 한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유가 관련주들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H 에너지 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엄청 많이 빠졌죠.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차분하게 저점에서 모아가시면서 단기 반등 시 매도하시는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하실 때는 한시 한 자릿수로 아니면은 두 자리라도 10% 초반 정도 맞춰두시면은 상승 시, 급등 시 매도 익절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여 이제 물리신 분들은 대응 잘 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이 이제 지난달 28일 이후에 닷새 만에 울릉도 방향으로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좀 좋은 흐름인데요. 아침에 이제 이슈를 보면은 태조 2만 원 중에서 방산하고 2차 전지, 방산 2차 전지 이 두 섹터를 제외하고는 연속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신재생 쪽은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방산주들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조금씩 오르면서 바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이런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에도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또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준 흐름을 보여지는데 자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으로 빅텍이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 지정학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우디하고 이라크하고 미국으로부터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또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지금 정권이 반정부 시가 이제 좀 높아지니까 이제 사우디 공격을 준비를 해서 이런 관심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우디 공격을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갈등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북한이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또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걸 본다면은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적인 조정도 가능하니까요. 종목 전략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대형주들은 못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중국 시장이 조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했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중국 시장을 떠나서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FOMC 결과를 이제 결과가 나오고 끝이 나면은 한 차례 또 다시 반등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FOMC 앞두고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시장 분석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관련주 하나 정도, 5% 정도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짚어주셨는데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팁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여전히 보합권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이 오늘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갈지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뚜렷하게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네, 시장 간단하게 점검해봤고요. 요새 우리 위원님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좋은 종목을 정말 많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의 특징주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가 바로 금양입니다. 지난 28일에 특징주로 주셨는데 최고가 기준 40%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종목의 전략 자세하게 받아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강하게 대량 거래가 이제 나오면서 금양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이제 보실 분들은 윗상단이 조금 더 이제 이날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리고 한 15%의 급등이 나왔고요. 사실 급등주 파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도 8%,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콩고의 리튬 강산 개발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이 많이 나온 만큼 한 차례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요. 일부 익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 쭉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쉬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도 바로 확인을 해보죠. 어제 이 종목 베셀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13% 급등했는데 추가 탄력이 가능할지 과연 재료가 계속해서 살아있을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잉 CEO 분께서 이제 현대차와 또 하나 같은 이제 기업을 이제 우리 방안을 해서 이제 유행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유행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다가 시가 고가를 맞기도 하고 또 장중에 탄력이 좀 나오다가 밀어내는 흐름도 좀 보여졌는데요. 자, 오히려 오늘 급등했다가 밀어냈지만은 내주에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 민간 합동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드론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우리 정책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분봉을 한번 보시면 5분봉입니다. 5분봉인데요.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지금 자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차례 지금 자리에서 매수 유효하시고요. 그리고 일봉을 본다면은 한 차례 급등했다가 오늘은 음봉으로 맞았지만은 음봉을 돌려내는 양봉이 나와줄 걸로 보여지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재료는 살아있고요. 자, 6,000원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오늘 밀렸지만은 내일장이나 그리고 내주에 또 이벤트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베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 꾸준히 정책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추가적인 탄력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름이 굉장히 멋집니다. 비츠로시스. 과연 빨간 빛으로 갈 수 있을지 위원님의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름만큼 멋진 수익을 오늘 안겨주었는데요. 사실상 종가 베팅을 통해서 비추리시스를 공략을 했었고, 일전에도 한 차례 이제 음봉에서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요. 여러 차례 이제 공략을 해서, 중간 파동이 짧게 먹고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7%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전일장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빈살만 같은 경우 이달 중순에 방한한다는 이슈가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분이 지난 1일에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 확정이 되면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이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이 이후에 이제 방문을 할 거다 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한 10일 조금 한 2주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파동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우디 송전 그리고 통신선 공사 수주를 받으면서 그 부분으로 바닥에서 사우디 관련주, 재건 관련주, 네온시티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종가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접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탄력 있게 간 건 아니고요. 오늘 급등했다가 전 고점 부분에서 맞고 밀어버렸지만은 추가적인 탄력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츠루시스 다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만큼 멋진 비츠로시스 종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탄력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A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월 29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바로 NK맥스인데요. 최고가 기준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대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았는데 좀 못 가서 아쉬웠지만은 제가 이날 장중에 드리고요. 종가 부분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차례 이제 탄력 나오고 종가는 마이너스로 밀렸다가 빠졌다가 반등 나왔고요. 또 한 차례 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해주면서 내용이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10% 밀렸다고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엇박자 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방향성을 상승 방향이다 그러면은 좀 홀딩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데요. 오늘은 자회사 같은 경우 NK젠 바이오텍이 NK 세포 치료제를 이제 FDA로부터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정적 사용 승인이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 치료가 가능하지 않아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시판 승인 전에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FDA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이 뉴스가 부각이 돼서 오늘장 탄력 있게 22% 급등을 해줬는데요. 한 차례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는 있지만은 똑같은 재료로 추가적인 탄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K맥스는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NK맥스, 앱클론, 뉴틸렉스 이 종목을 이 세 종목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꾸준히 바닥을 찍고 또 파동이 나오고 또 바닥을 찍고 파동이 나오고 밀어낼 때 손절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한번 더 정고점 돌파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내용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셔서 저점에서 머무를 때 좀 더 이제 조금 기간을 조금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전략이 유효하니까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누르려고 한다면은 NK맥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방향성을 체크하자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NK맥스 눌림목이 온다면 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입니다. 10월 13일에 주셨던 포스코 엠텍 최고가 기준 10.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7,000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전략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제가 이제 7,000원에도 AS를 해드리고요. 7,300원에서도 AS를 해드렸고 AS를 여러 차례 드렸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이 종목이 그 당시는 스틸 관련주 해가지고 포스코 엠텍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죠. 그 순간에는 제가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7,000원 이 자리였는데요. 7,000원에서 7,300원 전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부분 뭐 좋게 나왔지만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상승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늘 이때 1차적으로 급등한 만큼 매도를 하시고 익절하시는 게 중요하고 혹여 매도를 못하셨다면 그냥 지금 익절 구간이라고 하시면은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챙기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상 이제 포스코 엠텍 좋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적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개선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장기적인 전략은 7,000원 깨지 않는다면은 홀딩하시는 전략인데 한번 파동을 준 만큼 먹고 나오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계시다면 수익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넥스트레벨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 가격 전략 위주로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어제도 이제 TCC 스틸을 언급해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LG 엔솔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가공해서 그래서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사 같은 앞서서도 골드만삭스에서 뭐 원자재 쪽에 베팅을 하자, 해치 전략으로 원자재 쪽 잘 관심 있게 보자고 주었는데 네. 자, 오늘 같은 경우 TCC 스틸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9,400원, 지금 현재가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후장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